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충북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장에 가가지고 보리밥 비빔밥으로 점심 맛있게 먹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식사하셨어요? 네. 혹시 그 자리 때문에 미리 줄 서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건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아,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우리 아까 보니까 김영환 도지사님 나오셨던데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배정은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충북도를 대표하는 지사신데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충북 의원님들 아까 오셨던데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잠깐 나와서. 네. 아까번에 그래도 인사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광일 의원님. 아까 이광일 의원님은 어디 보이더니 사라졌어요. 전심이라도 같이 하시지.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네, 뭐 원래 정치인들은 말을 해야 사는 건데 이 말을 못하는 자리에 사람 많으면 입이 건질거려가지고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듣는 자리니까 같이 잘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기 청주시인데 청주시장도 오셨나요? 네, 안 오신 모양이구나. 시정이 바쁘시니까. 그리고 우리 신용원 부위원장님 원래 이 자리를 위에다 마련해드렸는데 뭐 공정성 어쩌고해서 자리도 뺏었다고 하던데 박수라도 한번 주십시오. 이게 원래 우리 지방 다니는 이런 지역 지방 발전과 관계된 것이어서 지방시대위원회 소관이고 이 부위원장의 지금 직무대행인데 무슨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설왕설래 논란이 많았습니다. 안타깝긴 해요. 자리도 남았는데 거기다 굳이. 그래도 뭐 거기 또 그게 공정하다고 하니 다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명색이 충북 사위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주 산청면 대소강리라고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사실은 제 아내하고 둘이서 갔다 왔는데 동네 분들이 반가워하시더군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구성원들인데 어디 한 군데 모여 사는 곳은 뭐 인프라부터 교육, 문화, 정주 여건들이 또 취업 여건이 아주 좋고 그 외 나머지 지역들은 물론 편차들이 있긴 합니다만 충북은 좀 나은 편이긴 해도 역시 지방이라는 이유로 많이 소외되고 또 일자리도 귀하고 먹고 사는데도 불편함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 관점에서도 중요한데 사실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일극체제로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온갖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집값 문제부터 어쩌면 앞으로 산업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땅값이 세상에 그리 비싸고 사람들 뭐 아파트 한 평이 요즘은 좀 떨어지고는 있던데 제가 좀 쥐어짰더니 좀 더 떨어지고는 있던데 그러됨에도 불구하고 평당 뭐 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평당 2억 충북에는 아파트 한 채가 2억 3억짜리도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한 평에 2억을 넘어선다니 이게 주거 비용이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근데 지방은 부족해서 또 땅은 남아서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 균형 발전이 그야말로 그 시해 뭐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형평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발전이 이런 식으로 가면
실제로는 제대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산업과 기업들을 또 배치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도 서울 수도권 가지 않고 태어난 곳에서 부모님들의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정말 각별한 각오입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충북이 또 경기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가깝다 보니까 또 입는 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쓰레기 매립 문제로 이 동네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수도권 쓰레기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인접한 충북, 강원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좀 더 억울할 수도 있죠. 또 송전선로도 많이 지나다녀요. 또 그런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국가 발전 또 국민적 소요에 대한 부담은 많이 떠왔는데 기회는 오히려 많이 뺏기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야죠. 해결의 기미가 조금씩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닌가 보네.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국을 세계적으로 지금은 1극체계인데 수도권 한 개 1극체제인데 이거를 5극 체계로 좀 바꾸자. 부울경, 동남 중심, 또 호남, 대구, 경북, 충청 이렇게 해서 좀 수도권하고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충북이 또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 문제라기보다는 생길 가능성이 생겼어요.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해버리면 충북은 무엇이요? 어찌 되는겨?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우리 충북의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가급적이면 좀 광역으로 통합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경쟁하고 살았어요. 뭐 그때 별로 문제가 없었죠. 팔도 뭐 이렇게 나눠서 해도 충분히 넓고 경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경이 거의 무너지고 거의 모두 국제 경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 경쟁은 도시 중심으로 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국가 간 경쟁이야 그 뭐 필수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도시 간 경쟁이 매우 중요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들의 경쟁력을 좀 넓히려면 올리려면 이제 광역화가 이제 시대적 추세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위 초광역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충청도 지금 대전, 세종, 충남, 북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지역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특히 우리가 이제 기획하는 대로 5개 5극 체계를 이렇게 편제해서 그 중심으로 성장 발전 전략을 취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연합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연합을 넘어서서 통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충남, 대전이 통합을 한다고 하길래 잘 됐다 이거 마침.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열심히 했더니 또 가더니 끼익 서가지고 그 이상해요. 밀면 반대로 와. 밀면 같이 가야 되는데. 어제는 스톱이 됐어요. 급정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통합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충북은 어떡할 거냐. 충청 남북도였는데 독자적인 길을 계속 갈 거냐. 충남북 대전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거대한 정제권 행정 체계를 만들어 볼 거냐는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근데 지금 내 당장의 삶도
것도 중요한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기회를 누리면서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지역으로 만들까? 그게 어떤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민할 시기가 또 오겠죠. 하여튼 오늘도 우리가 지금 각 지역을 다니면서 행정을 중앙정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있어서 제가 해당 지역에서는 무슨 말씀들을 하시나 이런 얘기를 들으러 다니는 중입니다. 오늘도 뭐 준비 많이 하셨겠죠?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딴 문제고 아쉽기는 하지만 가끔씩 그래도 우리가 또 메모해 놓은 거 다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이 지역에 주로 관계된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들을 또 설명도 좀 하고 협조 요청도 좀 구하고 제언도 좀 들을 텐데 하여튼 충북도민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희망이 좀 생겨요. 더군다나 제 처가 동네 아닙니까? 원래 팔이 안으로 살짝 굽는 경향이 없지는 않죠. 어쨌든 저도 관심 있는 지역이기도 해서 저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세 분 장 차관님의 충북 발전 비전과 관련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토의 중심, 충청북도에서 균형 성장의 초석을 다지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왜 배경훈 장관 나왔지?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못 나오겠어요. 산업부 장관이 지금 작업을 해가 못 나오겠다는데. 과기부 장관께서 너무 보고를 잘하셔가지고 요즘 저희 장관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잘하세요, 그러니까. 국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발전 방향을 핵심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강원, 경상, 전라도가 맞닿아 있고 경부, 호남 고속철도 분기점인 오송역이 위치한 국토의 중심입니다. 강원권과의 연결을 강화해서 강원축이 구축되면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성장의 길이 교차하는 충북의 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충북의 발전을 위해 4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강호축을 연결하고 이와 연계한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여 경제 생활권을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청주 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 생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호축 중심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강호축 철도망 완성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를 2027년 말까지 차질 없이 착공하겠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를 올해 상반기 내 조속히 착공하여 강원권과의 연결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평택 오송 이복선안을 28년까지 개통하여 오송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영호남 연결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강호축과 연계해서 산업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K바이오를 선도할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산업 특화 국가산단 2곳을 청주 오송과 충주에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충주 오창 등 노후산업단지는 재생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에는 수소도시를 조성하는 등 한반도 X자형 균형 성장축을 완성하여 충북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대전, 세종 등 충청권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최초의 광역 급행철도인 CTX를 28년에 착공하여 청주, 세종, 대전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옥천 광역철도 및 회덕 청주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운행하는 BRT는 레벨 4 자율주행 버스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충북의 남북 방향 간선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 충주와 영동 오창 고속도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의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타당성 재조사 중인 서청주 증평 고속도로의 확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충북 내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국도 7건, 국가 지원 지방도 6건 등 연결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잠실부터 이어지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JTX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을 이번 달 착공하여 30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 국제선 증편을 위해 민항 슬롯을 추가 확보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항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항공편 확대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이용객이 공항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 터미널을 넓히고 주기장을 확충하는 한편 주차 빌딩도 신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복합 생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의 수해안 청정 자원을 활용하여 백두대간 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음성과 영동에는 그린 에너지, 포도 와인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업, 관광 융복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주는 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양과 보은은 민관 상생 투자 협약, 지역 활력타운 조성을 통해 지역의 혁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음성 영동은 도시 재생을 통해 문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천 음성 혁신도시의 성과를 토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국토 균형 성장의 중심에 있는 충북의 발전을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청석 반응이 좀 남다른데요. 내용이 상당히 우리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네, 감사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님 차례입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삼각벨트, 미래로 도약하는 충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충북은 방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천 년부터 영호남과 등 전국을 잇는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적으로도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첨단 산업을 키워주신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첨단 기술 산업의 삼각벨트, 미래로 도약하는 충북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 그리고 충북의 자부심,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1377년 충청북도 흥덕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입니다. 인류의 인쇄술 역사를 완전히 혁신한 우리가 갖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지가 보여줬던 첨단 기술 DNA와 유산은 충청북도가 가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속 활자가 지식을 찍어내는 나라에서 이제는 반도체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나라가 되는데 충북이 있습니다. 금속 활자가 전통의 첨단 전략 산업이었다면 현대의 첨단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산업 등이고 이 모든 산업들이 충북에 모여 있습니다. 가히 첨단 산업의 삼각벨트라 부를 만합니다. 이들 3개 산업이 이미 충북 제조업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가깝고 있습니다. 충북이 가지고 있는 A, AI, B, 배터리, C, 칩, DNA, 바이오, A, B, C, D 산업은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에 꼭 필요하고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 핵심 소재 부품이기도 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저 원래 소리가 빵빵하게 나오는데 일부러 본인이 설명하려고 술을 죽여놨나 그랬더니 아니었군요. 저 당혹스럽습니다. 배경은 장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가 어떻게 우리 실제적인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게 보통 만들려면은 이 정도 한 18초 정도 했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저희 지역과에 있는 주무관 한 분이 우리 충청에서 나온 반도체를 활용해서 AI 툴을 이용해서 공짜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그러네요. 음향이 좀 아쉽습니다. 음향이요. 아쉽습니다. 음향만 있으면 완벽했는데 그죠? 원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좀 아쉬움을 전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게 사실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핸드폰 이걸 만들어내는 툴 그리고 2차 전지가 없었으면 전기 자동차도 안 나왔을 테고 충북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술이 없으면 바이오 산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이 생산하는 소재와 부품이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 미래 기술과 산업을 더 키우고 강하게 만든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충북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 더 나아가서 충북을 둘러싼 여건, 곧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 경쟁은 더욱 빨라지고 있고 초격차가 확보해야 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제 여건과 전기차의 수요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에 필요한 기업 투자 수요를 지원하는 자금과 인력 등의 부족도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이 가진 반도체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튼튼해야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튼튼해지고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중심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충북의 첨단 소재 부품 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최고의 성장 엔진으로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집행부하고 저희가 밑보인 것 같습니다. 좀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안 박자가 안 맞는데 맞아요. 좀 제가 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배경훈 장관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좀 더 잘하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 소재 부품에 대해서 3대 전략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둘째는 첨단 소재 부품 산업과 맥스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융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초격차를 확보하고, 세 번째는 산업 인프라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가 결국 지역 성장의 핵심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고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 원천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충북에 예정된 기업의 투자가 40조 원이 넘습니다. 그 투자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는 전방위적으로 뛰겠습니다. 올해 대통령님께서 준비해 주신 국민성장펀드가 반도체, 2차 전지 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6,200억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충주와 음성지역의 기회발전 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활동 걸림돌의 제거를 위해 메가특구 도입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AI로의 대전환의 시대, 차별화된 제조업의 경쟁력은 결국 최근에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 저희가 맥스라고 부릅니다. 그 맥스에서 나옵니다. 산업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1,300개가 넘는 기관이 참여하는 맥스 얼라이언트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가동 중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업종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나가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리하여 공정과 제품 모두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100여 개의 AI 팩토리를 새로 추진하고 2,000개가 넘는 충북의 스마트 공장도 AI 팩토리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지역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도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충북 지역 대표 산단인 청주, 충주 상단을 맥스 클러스터로 고도해 나가고 충북의 9개 산단의 문화, 편의 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들이 출근하고 싶어하는 산단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파크와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청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재 부품 기업의 산업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베스 중앙계약 시장 활성화를 통해 공공 분야의 2차 전지 수요를 확충해 나가고 약 1.6조 원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도 충북의 2차 전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서 전문 아카데미를 통해 1,2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은 사통팔달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통팔달에서 글로벌 소재 부품 산업이 커져가는 세계적인 사통팔달 길, 산업부가 충북도민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께서 충청북도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 이형훈입니다. 충청북도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의 중심 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의 허브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충북 오송에는 생명과학 1, 2, 3 산단, 첨단의료 복합단지, 바이오 산단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밸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질병청 등 6개 국책기관, 충북대병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충북은 바이오 헬스 산업의 생산, 고용 수준에서도 3, 4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북 발전 비전은 충북이 글로벌 바이오 혁신의 허브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인력 양성 및 창업,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와 규제 특례, K-뷰티, 경쟁력 강화 등 4개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산학연병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오송 첨복단지의 공공 CRDMO, 즉 연구개발 생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세포특성 분석센터는 세포 단계부터 바이오 의약품 개발 체계를 갖추고 또 K-바로 시스템은 기술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AI와 빅데이터 기반은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의약품 데이터의 완전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미국 FDA 등 선진국 인허가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송의 마모셋 기반 비임상 시험센터는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연구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에서 추진 중인 K바이오스퀘어는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국립건강노후연구소는 노화 코호트 그리고 빅데이터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입니다.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센터는 올해 9월에 개소하는데 연간 교육생을 1,200명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핵심 인력 11만 명 양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송 천복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이노랩스는 입주 기업을 35개까지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인허가등 규제 컨설팅,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까지 창업의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와 규제 특례입니다. 국립 충북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환자 진료 보조, 가상훈련, 수술 도입 등 공공의료 AX, 즉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지원하고 소아 응급의료센터와 소아 중환자실 등 지역의료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재생 바이오 규제 특례는 특구 내에 첨단 재생의료심의위원회와 질병청 외외 안전관리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현재 규제 특례에서 허용 중인 임상연구 심의를 앞으로는 치료계획 심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천복단지 규제 실증 특례는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 예외 그 외에도 다른 바이오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넷째, K뷰티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클린 화장품 육성은 화장품 바이오 연구소를 다음 달에 개소하고 안전한 대체 연료와 친환경 공정을 개발하며 클린 화장품의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하는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K뷰티 산업 활성화는 K뷰티 아카데미를 올해 9월 설립하고 연간 1,500명 규모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뷰티테크 스타트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화장품 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혁신형 화장품 기업 인증 제도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또 해외 물류기지 구축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바이오, 지역, 청바지입니다. 충북이 바이오헬스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청바지를 입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산업부 장관이 이 신경 써야 될 상대가 또 나타났는데 보니까 청바지. 예, 차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차관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발표 자료하고 달라서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거 K 뷰티 아카데미는 올해부터 연간 1,50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는 1,900명으로 돼 있네요. 네, 제가 잘못 오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장 차관님의 말씀처럼 충북이 모든 길과 연결의 중심이 되고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손 드신 베이지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충청북도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시스템 반도체를 36년째 이끌고 가고 있는 중견기업에 24년째 다니고 있는 남병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산업부 장관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견기업이고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최근에 첨단 산업의 투자 장비 가격은 한 대당 100억 정도로 육박하게 되고요. 1회차 투자를 하게 되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매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데 한번 투자가 되면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지원 정책 부분은 금융위로 넘어가는 순간 기업의 신용도를 가지고 저금리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부분도 혹시나 기업의 첨단 산업을 이끄는데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 신용도를 가지고 혹시나 평가가 되거나 기회가 박탈될까 봐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산업을 이끌고 국가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신용도가 아니라 나라에서 직접 보장을 하고 이런 펀딩에 직접적인 지원 금액 확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국가 보조금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 보조금이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지자체 매칭이라고 하는 기율이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예산 부족 또는 산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그 매칭률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나 충북의 제조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충청북도 토종기업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대출 우리나라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적절히 믹싱할 수도 있을 거긴 한데, 그죠? 그 얘기도 잠깐만 해주시죠. 전에 우리 논의한 거기도 한데. 일단 우리 5급 국민성장 펀드는 한 10조 원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이상으로 지금 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금융위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인 투자 중심으로 가자는 게 기본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 신용도 관련 부분은 특별히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보조금 이슈도 지방에 가면은 계속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 제도를 지방 멀리 갈수록 더 두텁게 가자는 그런 취지에 따라서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분 혹시 지금 한 회사가 20몇 년 됐다 그 말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는 지금 36년 업력이고요. 제가 24년 다녔습니다. 네. 그 회사는 혹시 상장한 회사예요? 상장회사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성장성이 있고 회사의 안정성이 있으면 대출 받을 게 아니라 보통은 증자를 하는 게 훨씬 더 금융 부담도 적고, 그죠? 그런데 증자를 안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신용도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 차라리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주든지 해라, 이런 취지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를 하기는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인가 보죠? 이 부분은 제가 재무 쪽 판단하기 좀 부서가 아니라서, 어렵죠. 네. 어려운. 저기 오래되고 상장된 회사들의 경우는 대출을 해줄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할 거냐. 투자는 결국은 증자에 참여하는 걸 텐데. 뭐 그것도 사실 그 펀드는 원래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원래는 그러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투자하려고 했던 거니까. 하여튼 그걸 믹싱을 해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저희 지자체 쪽은 그 공무원 특성상 로테이션을 돕니다. 근데 첨단 산업은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을 도는 과정에서 네.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산업부나 이런 데서 전문 사무관님들이 한 번씩 그 지자체에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속된 말로 진디주의를 하시면서 빠른 의사결정과 중요성을 이끌어내 주시면 더 빠른 스피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내역을 좀 주시고요. 나중에 알려줘, 나중에. 예. 금융위가 지역별로 또 순회 설명회를 하니까요. 아마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바로 뒤에 계신 네, 바로 맞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안계정 대변인님. 네. 왜 왼쪽은 안 하고 오른쪽은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왼쪽에 가겠습니다. 뭐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나름의 진행 노하우가. 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 지역에서 충북의 AI 도입을 도와주고 있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김광주 AI 기획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새 부처에서 좋은 제안, 정책 제안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에서 AI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매일 밤새며 하고 있습니다. 밤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오늘 좀 하정우님도 오셔가지고 좀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충북은 저희 과기부에서 지정한 디지털 혁신 거점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디지털 생태계를
24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작년에 최근에 다른 지역들의 그 예타 면제에 의한 뭐 이런 AX 대규모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충북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저희가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충북에서는 이런 피지컬 AI라든가 공정의 부분에 대한 AI 다 중요하지만 저희 충북이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 충북은 29년에 방사선 가속기가 그 꿈의 현민경이라는 방사선 가속기가 생길 건데요. 그게 이제 소재 개발, 분자 분석 이런 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저희 국가 인프라 자원입니다. 요거를 저희가 29년 생기기 전에 저희 그 지역 첨단 전략 산업들 세계 산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 공통점을 한번 저희 찾아봤는데요. 소재 분야에 저희가 이렇게 AI 도입이 정말 절실하다라는 걸 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그 AI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뭐 이런 소버린 AI, 뭐 피지컬 AI 많은 것들을 지원해주고 계시는데, 이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소위 버티컬 AI라고 하죠. 요 정말 저희 충북의 전략 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AI 모델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이때는 이 충북의 이 전략 산업을 이해하는 AI 모델이 도입된다면 지금 글로벌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그 동영상 소리 안 나왔던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잘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소리가 잘 나오는 많이 긁히고 있어요. 네. 훌륭한 AI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하정우 수석 뭐 코멘트 할 것 좀 하고 가시죠. 네, 그 오창의 방사선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크로트론 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재 분야 같은 경우도 AI가 도입이 돼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과학 AI가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최근에 발표한 K-무샤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과학 기술 분야의 AI 혁신을 하겠다라는 큰 어떤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소재 분야 관련된 부분들은 과기정통부와 함께 충북에서 좀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견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서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뒤로 볼까요? 그러면 그 흰색 옷 입으신 분께, 스카프하고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충북까지 오셔서 대통령님 매우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괴산에서 온 도민 김기열이라고 합니다. 충북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첨단 지역, 서부 지역과 함께 동부 라인 그 백두대간을 축으로 해서 올라가는 농산촌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남쪽에는 이제 영동, 옥천, 보은, 괴산, 제가 괴산입니다만, 그리고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 자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첨단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면 우리 같이 좀 비첨단화되어 있는 지역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이 항상 듭니다. 우리 농산촌 지역도 그에 걸맞는 어떤 산업 환경과 창업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실 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농산촌 지역에 맞는 아이템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좀 차세대의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이 현상을 계속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산만 해도 인구가 4만까지 올라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지난 몇 년 동안 3만 5천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만대로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사실 괴산 군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이례적이고 시혜적인 어떤 그 지원을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이고 두텁고 또 지속적인 그런 창업 환경이라든가 농산촌의 어떤 청년들 지원 환경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나 바이오매스 혹은 자연 관광을 통한 그런 그 지역 활성화 이런 아이템들은 발굴항의 나름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앞으로 좀 상대적으로 더 큰 그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돼서 정치할 때마다 표도 별로 안 나오는 데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하죠. 자연에는 투표권이 없다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그 농산촌 지역에 대한 그 관심과 정책적 인프라 지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중치를 두어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하려면 한 1박 2일쯤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해서 우리 농산촌 지역의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충북 그러면은 이제 떠오르는 데가 충주, 청주, 뭐 오송. 그래서 이게 여기는 준 경기 지역, 준 수도권, 주로 산업화 측면만 많이 고려했던 것 같은데 동구 지역의 농산촌 문제 하고 있는 각별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는 황인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완성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공기관 2차 이전 심의 의결을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향후 발표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혁신도시 외, 즉 비혁신도시로 이전 허용할 최종 결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전 확대가 될 경우 충북의 남부권 및 북부권처럼 상대적으로 소외된 낙후 지역으로 실질적으로 배려할 정책적 장치나 선정 기준이 마련된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이제 해당 지역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전부 다 흩뿌리듯이 다 분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 발전 문제는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서 지금 그렇게가 흩뿌리듯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 주축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구조들이 그때 만들어졌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재벌 체제, 독점 체제.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 여지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이 얼마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자본도 얼마 안 되고 무슨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골고루 나누면 아무도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군데 몰아가지고 소위 올인했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서울에, 기업 영역으로 보면 특정 기업 몇 군데, 소위 대기업 몇 군데다 집중 지원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면 마치 한 집안에 큰 아들만 집중해가지고 막 다른 식구들이 막 소위 그 옛날 말로 식모하고 동네 허들이는 데 가면서 큰 아들만 집중 지원해서 대학 보내고 거기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밑에 형제들이 같이 도움을 받고 뭐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불가피했어요. 자원이 가진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집중도 나왔고 재벌 체제도 나왔고 뭐 인적 구조로 보면 특정 계층이 특혜를 받아서 무슨 저기는 원래부터 잘 되는 부류, 나머지는 다
피지배 계층 비슷하게 이렇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나라, 평등한 나라, 투명한 나라, 민주적인 환경이 오히려 이제는 국가 성장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았죠. 자원이 풍부하니까 전체로 보면. 그런데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성장의 활력을 만들어낼 만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좀 모아야 힘을 받는데 마치 모닥불처럼 말이에요. 이걸 좀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 장작 한 개는 여기, 장작 한 개는 저기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놓으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1차 공공기관 이전도 전국에 많이 했는데 뭐 여기다 하나 주세요. 막 이광희 의원이 부탁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뭐 그거 하나 뭐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 지방에도 가면 그냥 댕그라니 공공기관 한두 개 따로 놀고 있고 지역하고 섞이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막 주변을 끌어들이고 이렇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가급적이 좀 집중하자. 어쨌든 나라가 살려면 지역에 중심이 생겨야 되고 중심이 생겨서 거기가 그냥 도와줘서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모아서 거기서 자발적으로 성장해서 주변을 이렇게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이전도 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저기 우리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면 사실 많이 나누면 표는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이러면 표가 돼.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별로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죠.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그래서 저는 제 평소에 가진 소신인데 결과가 중요하다. 국민의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일종의 실패다. 그래서 저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은 막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는 집중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그 지역 통합 입법을 할 때도 아마 지역 통합 입법 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 그러니까 사실 좀 경쟁이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개가 통과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다 뭐 거기다 다 완전히 뭐 몰빵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북 또는 충북에서 그러면 충북에도 기존에 이제 혁신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거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변에 퍼져나가게 할 거냐, 아니면 저기 아까 말씀하신 동부 지역에 무슨 군 단위로 하나씩 막 군청 근처에 한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할 거냐? 그거는 아마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라서 오늘도 표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당에서 뭐라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길게 보고 정말 효율 중심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좀 이런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까? 그런 거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아가지고 막 전부 싹 다 안 하고 다 잘 살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긴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세 분 장차관님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것도 좋고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안까지 자유로운 주제로 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 가볼 텐데요. 저기 이제 갈색 재킷 입으신 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 1년을 뺐다가 지금 말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 보훈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공복무 다시 기막의 지급 없이 80mm 박격포를 사격함으로써 160에서 190 데시벨에 그대로 노출되어 돌발선 난청, 이명
수면 장애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국군 홍천병원에 3-4차례 내원해서 진료 및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록이 부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개인생활 기록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생활 기록부는 전역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되나 2년 6개월이 지난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다. 네. 그거는 제도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문제에 가까워서 그 자료를 내면 저희가 쭉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판단을 다시 하도록 해볼게요. 정책 제안만 말씀드려도 그러십시오. 될까요? 네. 그러면 해외 사례처럼 보직에 따라 청각장애, 수면장애, 정신장애를 보상 범위를 넣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격 시 3M 스펀지 기마개로 언발에 오줌 늘기식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군이 해외 파병 때 사용하는 헤드셋 투입 착용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부상 제대 군인을 위해 청년 부상 제대 군인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려고 하니 서울시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보의 편중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행사장 들어오실 때도 그리고 앉으신 자리에도 서면 제안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기 앞쪽에 그 흰색 옷 입으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우리 어디서 봤었죠? 마이크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몇 해 전에 청주 종합체육관에서 뵀었습니다. 오늘 2번째 뵙니다. 요점만 그냥 요약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제빵왕 김탁구의 실제 연기자입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빵빵한 빵 경연대회를 국민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빵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가 좀 늦어가지고 한번 빨리 웃으세요. 빵빵한 빵 경연대회. 그걸 하나 추진하고 싶고요. 또 아까 그 산업부 장관님께서 그 화면에 띄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1377년 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직지입니다. 그 직지가 현재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한 권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제빵왕 김탁구 이후에 뭘 국민과 함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현존 직지를 모티브로 해서 직지 글빵을 만들어 가지고 직지도 홍보하고 빵도 판매하고 청주도 알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약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단체 급식 학교와 관공서를 납품을 하는데 보면은 지역에 지역에서 이렇게 좀 관공서에서 지역 제품을 어느 정도 써줄 수 있는 그런 할당제가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메이커 위주로만 가니까 많이 아쉽고요. 더불어 우리 골목상권, 소상공인, 백년가게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맨 뒷줄에 있는 여성,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노란색 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군에 살고 있고요. 발달장애 아동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게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까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한 4가지가 됐는데 2가지는 서면 제출하고요. 2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교육 현장에 안전한 인력이 충원되길 바라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수업 진행, 이동,
급식 보조 등의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 보조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움반 보조 인력 명칭이 온나눔이입니다. 일 최대 4시간 근무에 4만 원이 책정됩니다. 당연히 4대 보험 대상도 아니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조건이 어떠신가요? 인력 충원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방과 후에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돌봄교실은 일반인 학생과 분리가 안 돼 있고 보조 인력 투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시니어 일자리에서 인력을 충원하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시니어 인력이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발화가 안 되고 낯선 환경에 예민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저학년 남자아이를 케어하는 일입니다. 시니어분께 적합한 일일까요? 부모들 불안합니다.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교육이 되어 있는 인력이 배치되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기대는 특수교육청의 인력 운영 방식이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를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라는 명칭은 따로 있지만 선정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선정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 우선시됩니다. 때문에 전년도에 받았던 바우처를 다음 연도에 갱신받지 못하고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자녀 바우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수체육, 장애인 수영 등의 체육활동은 단순한 여가나 건강 증진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목적의 스포츠 바우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이은학교라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장애인 장애 학생 전문 학교를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의 고통은 사실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르죠. 저도 안 겪어봤으니 잘 모르긴 합니다만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건 분명해요. 특히 자녀들이 이제 발달장애 또는 여타 장애인인 경우에 참 힘들죠.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아침에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챙겨볼 거고, 그 외에 장애인 정책도 저희들이 별도로 관심 갖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너무 울지 마시고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안내해드렸지만 일어서시거나 따로 소리 지르시거나 하시는 한 명만 분께는 하겠다는 분을 한번 해보세요. 뭔 말입니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자신 있게.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이정윤 중학생입니다. 저는 국악을 정말 좋아하지만 충주에서는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계속 배우고 싶어도 환경이 부족해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충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문화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충주에도 국악 전문학교 설립과 문화 예산 지원을 꼭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회수석이 우리 저런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 하나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 문체부에서 L 시스테마라고 이제 중남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음악적인 역량을 키워주고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 학생이 소속한 학교 단위로 하나요? 원래 제가 성남에 원래 지역 단위로 했는데 단위로 해서 지역의 그 문화재단, 문화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엘시스테마라고 해서 어쨌든 누구나 평생 하나의 악기는 한번 다룰 기회를 주자.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특히 뭐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겠죠. 예를 들면 비싼 악기가 뭐 엄청 억 단위 수백 수천 해가지고 아예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라서 어쨌든 그런 기회를 가난하더라도 누리게 해주자라고 해서 한 지역 단위로 일종의 악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성남에서도 일부 하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전국 단위로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올해 예산에 그 엘시스테마 한국형 엘시스테마 예산을 대폭 늘려놨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 단위로 아직은 초기라서 아직은 모집을 안 하고 있나 본데 가면서 실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 실태 확인을 저 학생이 소속된 지역이나 아이가 있는지 네네. 챙겨보시고 예. 전국적으로 저렇게 내가 간절히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소질, 자질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경험을 이렇게 하게 해주면 역량 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쨌든 시작된 사업인데 마침 우리 학생한테 잘 맞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주로 서양 악기 중심이에요. 예, 오케스트라하고 서양 악기 주로 서양 악기 중심인데 국악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국악 사실은 좀 흔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우리 학생 오늘 학교 안 갔어요? 학교 안 갔어요? 갔다 왔어요? 학교는? 이제 부모님 계신 모양이네. 그래요. 아쉽죠? 어디 지금 저 공리적인 거 꼭 해야 될 얘기가 엄마 아까 많이 얘기했는데 저 엄마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